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도부터 시행하려던 육아 기본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수당 예산이 너무 과다해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주는 데다 각 시군의 출산 장려금과 중복되는 등 개선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육아 기본수당 지급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규모와 시기, 영향 등을 고려해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 사업이 시작부터 너무 허술하고 엉성하게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꼽은 문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사업 지원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5년 동안 무려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다른 사회보장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준이라든가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둘째는 18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동일한 목적의 사업인데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이중 지급 문제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 성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큰 사업을 벌이면서 객관적인 성과 지표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민원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현금 지급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일부라도 돌려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등 출산과 보육, 고용, 주거 등 종합적인 출산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에서 충분하게 좀 논의를 좀 하시고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균형감 있게 토론도 좀 하시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복지부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1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던 육아 기본수당 내년 예산 243억 원은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원도는 복지부의 요구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에는 협의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 흔한 연구 용역 등 면밀한 검토나 토의도 없이 급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사드 여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 수출이 5년 만에 20억 달러를 재달성했습니다. 수출 품목들도 다양해지면서 강원도 수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의료기기 제조 공정과 제품들을 자세히 살핍니다. 이 업체는 중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잇따르면서 올해 6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中国呢有巨大的一个消费市场，韩国呢有非常好的研发和化妆品这种技术的这种优势，还有一些设备方面都有很先进的一些科技的含量。 사드 여파를 비롯해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수출 실적이 5년 만에 다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중국 중심이었던 수출 대상국이 동남아시아와 이슬람권 국가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수출 품목 역시 도내 수출을 이끌던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5대 품목뿐만 아니라 파프리카와 한우 등 농수축산물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동차용 부품, 의료용 전자기기가 주종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농산식품, 신선농산물이 성장세를 보여서 인터넷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중소업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시장을 개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힘들게 외국까지 안 가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강원도는 수출 품목과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수출액 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학력 인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가 시행이 중인데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초, 중학교 미취학자나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사이트입니다.
국어, 도덕, 사회, 역사 과목을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10% 정도만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질병이나 해외 출국을 제외하고 학업 중단 미취학 학생은 21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올해 이 교육을 받은 학생은 30명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당초 예산 1억 4천만 원을 세웠지만 다 쓰지도 못하고 4천만 원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르는 인원이 따로 있다 해도 제도 이용객 수가 너무 적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게 아이들이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은 행정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학업 중단 학생을 더 많이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대책, 제도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존치 문제를 놓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재현 산림청장이 정선 지역을 찾았습니다. 산림청장은 복원을 못 박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재현 산림청장이 주민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복원은 이미 결정됐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습니다. 안건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복원은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곤돌라와 운영 도로 존치는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에 대한 소문이 없는 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두 차례 퇴장하는 등 간담회는 파행을 겪었고 정선군청 앞에서는 가리왕산 시설 존치를 주장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산림청장이 올해 안에 재방문을 약속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이 시위를 마쳤습니다. 국무총리실에다가 전달을 해서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을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협상을 금년 연내로 하시겠다. 산림청과 주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산림 복원과 시설 존치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 재협상 테이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예비심사를 통과한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동의안의 최종 의결을 막기 위해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내일 강원도의회 본회에서 심의할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의 강원도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고랜드 동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찬반 표결을 통해 가결했지만 여당 내에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출석률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11차례 열린 본회의 출석률 집계 결과 의원 46명 중 3명을 제외하고 100%를 기록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의 출석률도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씩 8명의 의원이 각 한 번씩 결석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100% 출석했습니다. 의원별 출석률 현황은 제10대 의회부터 각 회기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들이 지역 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강원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0년 경기도와 최초 협약 이후 지자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이 참가하고 있고
전남과 인천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간 부담 예산은 1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